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불씨 같아요. 불씨, 조현병 증상이. 아까 소음에 민감해진다든가, 뭐 주변에서 수군대는 것 같은 어떤 의심이 든다든가 하는 이런 게 이제 불씨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씨일 때는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뿌리면 꺼지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불이 점점 붙잖아요. 그러면서 다 태우면 내가 물을 끼얹어서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꺼야 되죠. 물을 뿌려야 되고. 그래야 되면 물도 막 튀고 후유증이 또 남겠죠. 그래서 불도 초기에 빨리 끄는 게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듯이 병도 초기에 빨리 개입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기 치료를 강조하게 되는데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짧아야 돼요. 이것을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적 기간이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UP라고 부르죠. 그래서 망상원증이 시작됐을 때부터 약을 복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3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많이들 조현병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되고 있어서 뭐 한 달 안 돼서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치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굉장히 회복이 좋죠. 근데 여전히 6개월, 1년이 넘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한 3년 전부터 환청이 들렸는데 3년 지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확실히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고 경과가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현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7, 8년 전에 새로운 진단 기준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진단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좀 어려운 질병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보면 망상이나 환각이나 와이드한 언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조현병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약한 형태로, 그러니까 뚜렷하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약한 형태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환각이긴 한데 조현병의 증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빈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소음에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나 오해가 생긴다. 이런 현상들이 시작이 될 때 심한 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나타날 때 이때를 이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쩌다 한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 1년에 한두 번, 6개월에 한두 번? 이 정도 가지고 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상은 이런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심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할 때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런 진단을 새로 만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조현병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기 전이다 하더라도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진단이 나온 건데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고 치료하기도 해요. 조현병일 때는 빠르게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꼭 의뢰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치료해 가야 되는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당뇨병 잘 알죠? 혈당이 올라가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고 공복 시 굶었을 때 혈당이 126 넘어가면 이상이면 당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치료를 해야 돼요. 100 미만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했을 때 만약에 내 혈당이 106이 나왔다 라고 하면 당뇨 위험군 또는 주의군 이렇게 통보가 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당뇨는 아닌데 당뇨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죠.
내 혈당이 90이 나왔으면 정상이라고 이제 찍히겠지만 100에서 126 사이가 나오면 당뇨 전 단계라고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현병도 심각한 망상 환청이 있는 조현병과 아주 건강한 정상이 있으면 그 사이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조현병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조현병으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때를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조현병 전 단계 또는 조현병 고위험군 상태라고 불러요. 조현병 고위험군 상태이면 20에서 30%가 1, 2년 안에 조현병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죠. 꽤 빈번한 빈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돼요. 물론 7, 80%는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20, 30% 아주 심각하게 더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현병의 진행, 정신질환의 진행은 보시다시피 정상에서 가벼운 불편감에서 이 고위험군 상태를 거쳐서 조현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암도 1기, 2기, 3기, 4기 암 치료를 할 때 이렇게 기수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1기나 2기의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경과가 좋고 3기나 4기에 오면 뭐 수술하기 어렵고 이런 이야기 병원에서 하고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고 그러잖아요. 조현병도 그렇게 기수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망상이나 환청이 생겼을 때를 조현병 2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고위험군 상태에 있을 때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를 1기라고 해서 이 시기에 개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어머니하고 함께 상담받으러 왔어요. 최근에 평소와 달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버지에게 혼인한 뒤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서 좀 당황스러워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웅얼웅얼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수군대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요. 중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그리고 기분이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했고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조현병 전 단계인 고위험군 상황 또는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사실과 다른 뚜렷한 신념을 갖는 망상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환청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현상을 겪고 있을 때 20, 30%가 이후 조현병으로 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시기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은 제대로 조기에 치료만 하면 치료가 잘 되는 병 중에 한 가지예요. 치료가 늦어져서 문제이고 약을 자꾸 중단해서 문제이지 조기에 치료 시작해서 제대로 약만 먹으면 사실은 치료가 잘 되는 질병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죠. 하나 흑백 그림이 있고 칼라 그림이 있는데 흑백 그림은 이분이 20대 청년인데 환청이 굉장히 심하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라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낮에는 잘 못 나가고 약간 어두울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신을 노려본다라고 느껴져서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땅만 보고 걸어 다녔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보이는 게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그렸고 너무 무섭고 환청이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강가가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신고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다행히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고 외래에서 이제 저랑 상담하고 치료를 했는데 약을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하니까 환청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불안이나 피해의식도 점점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 그림이 옆에 있는 칼라로 된 파스텔 그림이에요. 약을 복용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기분도 더 우울하지 않고 전에는 무서워서 밤에만 다녔는데 낮에도 이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초저녁에 하늘을 보니까 노을이 너무 예쁘게 져서 그걸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망상이나 이렇게 환각에 시달릴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겠구나. 근데 약 복용하고 그게 사라지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주변의 자극들이 위협적이지 않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분의 그림을 통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게 됐어요. 조현병은 자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자살률이 청년의 자살률보다 높거든요. 일반 인구에서는. 근데 조현병 환자에서는 청년층에서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치료를 받을 때 우울한 기분이라든가 자살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잘 해줘야 되고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 막 환청에 시달리거나 할 때 충동적인 자타의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잘 관리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현병 증상을 처음 겪기 시작했을 때 이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 정신사회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때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환청 때문에 아까처럼 자살 시도를 한다든가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불안이나 우울이 너무 극심해서 집에서는 조절하기가 좀 어렵다든가 또는 약을 처방했는데 나는 병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약을 잘 안 먹는다든가 또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와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입원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초기에 또 빨리 오시면 또 본인이 치료 의지가 있으면 외래에서 계속 상담하고 약 조절하면서도 또 충분히 조절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요. 서울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어요. 죽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상담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중3 때부터 환청을 들었는데 치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인데 전학을 와서 담임선생님한테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정신건강센터로 바로 안내를 해줘서 근데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환청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바로 병원으로 의뢰를 했죠. 그래서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약을 처방받고 한두 달 정도 복용하니까 환청이나 친구들이 수군된다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1, 2년 정도 지속됐던 환청하고 그런 피해의식이나 피해사고였는데 비교적 다행히 치료에 잘 반응을 했고요. 점점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림도 점점 좋아지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외래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 유지하면서 요즘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때 잘만 연결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환청이 아주 심할 때 죽고 싶은 충동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다행히 좋은 담임선생님 만나서 담임선생님이 정신건강학 쪽에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치료가 됐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청소년, 청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현병 증상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소리처럼 된다인데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뚜렷